한미갑의 자유한국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예. 자, 한동안은 잠잠했던 북한이 4개월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이름이 북극성 2형으로 중거리 미사일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전 단계라고 하죠. 예, 북한 스스로 북극성 2호로 붙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수준에서 네.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액체 연료가 아니고 고체 연료를 썼기 때문에 네. 발전되었다고 보고 또 이번에 이동 발사대를 이용했는데 예. 이전에는 이제 우리 말하는 자동차용기 타이어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길이 있는 곳에만 가서 쏠 수 있었는데 이번 궤도 전차용을 무한 궤도를 이용한 이동 발사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좀 제한 없이 은닉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술적인 어떤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게 콜드런칭 기술도 이용하고 그래서 탐지가 어렵다는 얘기 나오는데 북한 미사일 선제 타격 시스템 킬체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데 이거 사드로는 방어가 가능합니까? 그건 과도한 평가고요. 예. 제가 이게 킬체인으로 무용지물 된 것이 아니고 킬체인 더 필요해졌다. 우리가 보강할 필요가 있어졌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탐지가 좀 어렵게 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동 발사대가 옛날에 길을 따라가서 이제 이동 발사대가 운용됐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길을 안 타고 이제 우리 탱크 전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차라는 건 아무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든지 은닉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탐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킬체인과 KMD를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고도의 어떤 문제인데 우리 사드는 상당히 높은 고도에 날아오는 걸 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발사 고도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고도가 좀 높게 갔죠. 그런 측면에서 사드가 더 필요해졌다. 입니다. 그럼 얼마 전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고 외교장관들이 통화를 해서 사드는 올해 안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제 했는데 배치가 되면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겁니까? 사드 배치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일정대로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북한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일 특히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훨씬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완전히 안심한다기보다는 배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비교하면 천냥지차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이 명분을 상당히 중시하는 나라인데 이번 북한의 도발로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좀 없어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중국은 스스로 참여한 안보리 결의안을 거듭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생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미사일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이해해 줘야 될 환경이 더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번 이제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도발이면서 시점이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중이었거든요. 예, 국내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2월 7일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좀 뜬금없다 그랬는데, 상당히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이 이런 정보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제 미국의 새로운 트럼프 정부와의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김정일 생일을 앞둔 것을 봤을 때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는다, 뒤집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선제 타격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미 행정부 일각에서 선제 타격론을 유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곳을 먼저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격 신호가 있을 때 먼저 타격하는 것을 우리가 선제 타격이라 할 수 있는데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요. 필요하고요. 북한이
뭐 핵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을 때라든지 또 미사일을 실제로 그 발사할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타격하는 능력은 핵심 전력이죠. 이 브루스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도 최근에 활을 잡는 것보다는 활을 발사하는 발사체를 우리가 다 파괴할 수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했고, 틸러슨 새로운 국무장관, 또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예방 타격하고 이제 선제 타격이 구별되는데, 선제 타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격할 기구가 있을 때 그 정보 판단이 되었고, 확실하게 타격한다고 우리가 공격할 기구가 있을 때 먼저 타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고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칫 우리 입장에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예방 타격하고 조금 이제 예방 공격하고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전쟁을 도발할 기구가 있을 때 하는 선제 타격이면은 좀 미리 이제 옛날 93년에 영변 폭격 이런 것도 예방 타격인데, 예방 타격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선제 타격론은 도발할 기구가 있을 때 그것을 공격하는 기 때문에 필요한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핵미사일 무기 기술이 북한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 징후를 과연 적정한 시점에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정보 능력하고 한국과 미국의 연합 정보 능력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판단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으로 가서 조공 외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트럼프와의 동맹 관계를 과시를 했는데, 뭐 트럼프가 100% 일본 편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럼 아베 총리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한국과의 어떤 국가 경영, 국가 전략에서 봤을 때, 그 아베는 군사 전략, 세계 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의 탄탄한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지키기 중요하다 판단했고요. 상징적으로 이제 생각구 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의 첨예한 군사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그 안보 공약의 틀, 미일 그 동맹 조약의 틀 속에서 지키도록 약속받아내는 큰 나름대로 국가 전략의 목적을 달성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공에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략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미국과 확실한 동맹 조약을 맺고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좀 양보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아베 외교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접근해가고 있다, 달성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이 굳건해지는 듯 보이고, 또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만 요즘 말로 왕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도 우리 사학적으로 패배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의 어떤 국방부 장관이 지금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고요. 틸러슨 국무장관도 우리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또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공약, 또 북한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만은 탄탄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안 보고 계속 우리만 왕따되고 있다는 것이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소집이 된 건데, 사실 핵실험 후에 안보리 이사회가 소집된 적은 있었지만 미사일 발사 시험 후에 이사회 소집은 다소 좀 이례적인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지금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안보리가 소집되었습니다만, 발사 직후에 이렇게 소집되는 것은 미국과 또 국제사회, 유엔이 북한의 그 반복되는 도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과거와 오바마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입니다. 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안보리 이사회 소집인데 미국의 대북 정책 시험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어떤 입장 미국이 내놓을 것으로 보이세요?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이것만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생존 여건을 악화시키고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추가 제재 방침을 뭐 내놓을 수도 있지만 북한 규탄 성명이 나오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동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되고 각국이 대북 제재 조치를 잇따라서 행해 왔는데 이런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북 제재 효과가 이제 그냥 뭐 하루아침에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뭐 이전에 결의안 수준에서 좀 더 나간다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조금 담아낼 수는 있지만은 이후에 이게 결의안을 근거로 트럼프 정부라든지 다른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촘촘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김원웅 국가안전보위상이 해임이 됐죠.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주민들을 감시하고 또 숙청하는 공포정치의 대명사 앞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북한 내부 상황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가운데 그 내부적인 어떤 숙청정치, 공포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정책을 숙청해내는데 이 김원웅이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김원웅마저 이렇게 숙청의 어떤 될 대상이 되면서 공포정치, 피해 공포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직도 권력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귀순한 태영호 공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의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정책, 압박 정책이 계속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가 원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핵 포기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핵 포기를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이제 결심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압박 제재만으로 핵 포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적입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이제 두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압박 포기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해서 포기하려는 정책뿐만 아니라 포기하면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정책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박과 어떤 병행해서 핵을 포기했을 때, 북한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책들 제시를 같이 해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어떤 지금은 좀 닫혀 있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조금 그런 의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대선 전국 맡고 있는 국내 상황 끝으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제 당내 친박 인사들, 당원권이 정지된 뭐 핵심 인사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다시 탄핵 반대론, 질서 있는 퇴진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호택 원내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낸 이유가 참 궁금한데요. 탄핵을 피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탄핵 기각 후에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겠다는 것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우리 정호택 원내대표의 그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서 있는 퇴진은 이미 국회가 탄핵 소추함으로써 저는 폐기되었다고 봅니다. 끝난 논의고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탄핵 결과에 정당 지도자와 국민들이 승복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당연히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게 않는 대로의 어떤 헌법에 규정된 질서대로 가는 것이 그 질서 있는 우리 국정 운영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탄핵 소추됨으로써 탄핵 소추 이전에 논의되었던 이런 논의들은 상당한 의미를 잃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